음향, 차갑고 기계적인 냉동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장례식장의 구슬픈 곡소리가 대조를 이룬다. 금속 도구가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 선진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이곳의 공기는 지상보다 몇 도는 더 낮았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한 염습실 안. 최소한은 차분한 손길로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다. 선진그룹 강대현 회장.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이었으나 지금 서하의 앞에 누워있는 그는 그저 수의를 입기 위해 기다리는 무력한 육신에 불과했다. 서하는 숨을 고르며 분을 묻힌 붓을 들었다. 그녀의 일은 죽은 자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이 노인이 서하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손이었기 때문일까. 그때였다. 음향,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낮은 현악기 소리, 노인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작은 이슬 하나가 맺히더니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서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땀. 이미 사후 경직이 시작되었어야 할 시간이었다. 심장은 멈췄고 천은 얼음처럼 식었어야 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몸에서 어떻게 땀이 흐를 수 있을까? 서하는 홀린 듯 붓을 내려놓고 노인의 목덜미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1초, 2초, 3초. 억겁 같은 시간이 흐르고 서하의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다. 두근, 아주 느릿하고 위태로운 박동. 강 회장은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회장님. 서하의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새어나왔다. 그녀가 급히 산소포와도 측정기를 찾으려던 순간 염습실에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음향. 쾅하는 문소리와 구두 굽소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싸늘한 목소리. 강 회장의 장남이자 선진그룹의 후계자 강진우였다. 그는 상주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 어디에도 슬픔의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짜증 가득한 눈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최서아 씨, 내 말 안 들려요. 우리 아버지 생전에 지저분한 거 제일 싫어하셨어. 최대한 깨끗하게. 그냥 잠든 것처럼만 만들어서 빨리 입관실로 옮겨요. 기자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야. 진우는 서하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친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할 물건을 보는 듯한 경멸에 가까웠다. 본부장님, 회장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다시 확인을...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병원에서 사망 판정받고 내려온 시신인데. 진우가 서하의 말을 잘라내며 그녀의 턱을 잡아 강제로 시선을 맞추게 했다. 최서아 씨, 당신 이 바닥에서 입 무겁기로 소문나서 부른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내일 새벽에 바로 발인이야. 화장장 예약도 끝났고. 화장. 진우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서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강 회장은 살아있는 채로 뜨거운 불길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진우가 냉소하며 손을 놓자 서한은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염습실을 나갔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방 안. 서한은 거칠게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다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노인의 굳게 다물려 있던 오른손 주먹이 아주 미세하게 서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듯 경련하며 움직였다. 마치 살려달라는 마지막 비명처럼. 음향, 긴박한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끊기는 페이드아웃. 음향, 멀리서 들려오는 상주들의 통곡 소리와 대조되는 염습실의 무거운 침묵.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 강진우가 나간 뒤 서한은 굳어버린 몸을 간신히 움직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강 회장의 손목을 잡았다. 아까보다 박동은 더 희미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 노인은 지금 산채로 죽음의 문턱에 매달려 있었다. 서한은 노인의 굳게 다물린 오른손 주먹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듯한 형상. 그녀는 노인의 손가락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펴기 시작했다. 사후 경직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근육 수축인 듯 손가락은 저항하듯 떨리며 열렸다. 그 안에는 작게 뭉쳐진 종이 뭉치가 있었다. 음향,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펴지는 소리. 서한은 숨을 죽이고 종이를 펼쳤다. 습기와 땀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날카롭게 휘갈겨 쓴 글씨는 또렷했다. 서아를 찾아. 나를 살려다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회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을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15년 전 선진보육원에 이름 없는 고아였던 서아에게 매달 책과 학비를 보내주던 후원자. 언젠가 내 손으로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닦아주렴이라며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던 유일한 어른. 그는 자신의 장례를 맡게 될 사람이 서아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생명의 힘을 쥐어짜 이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다. 음향, 다시 들려오는 거친 구두 소리. 서아는 급히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진우의 비서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다. 최서아 씨, 본부장님께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10분 뒤에 입관 절차 시작할 테니 준비 마치십시오. 저기, 비서님,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기초검사를 한 번만 더. 비서는 서아의 말을 가로막으며 비웃듯 다가왔다. 최서아 씨, 당신은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이나 하는 사람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주제를 하세요. 당신이 만지는 그 몸뚱이가 얼마짜리 가치를 지닌 건지 알아. 내일 새벽 발인이 끝나면 당신 몸값에 몇백 배는 드는 보너스가 나갈 겁니다. 입 닥치고 손이나 움직여요. 비서가 던진 봉투가 서아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두툼한 돈 봉투. 그것은 입막음용 대가이자 강 회장의 목숨값이나 다름없었다. 비서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서아는
발밑에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고귀한 생명을 한낱 타버릴 죄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서한은 눈을 날카롭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염습실 구석에 놓인 이동식 시신 가방과 방금 전 들어온 무용호 기증 시신의 명단이 눈에 들어왔다. 사고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강 회장과 체격이 비스긋한 노인의 시신이었다. 미친 짓이다. 들키면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서한은 주머니 속 강 회장의 쪽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몸 위에 덮인 하얀 천을 걷어내고 옆 베드에 놓인 기증 시신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대한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음향, 시신 가방의 지퍼가 길게 열리는 소리, 긴장된 오케스트라 선율이 웅장하게 깔리며 엔딩. 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염습실의 에어컨은 18도에 맞춰져 있었지만 그녀의 등줄기는 뜨거운 긴장감으로 젖어 들었다. 옆 베드에 놓인 무용호 시신은 차갑고 딱딱했다. 반면 서아가 조심스럽게 옮겨 싣는 강 회장의 몸은 희미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이 온기를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 할 수 있어. 서아야, 정신 차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서아는 숨을 몰아쉬며 도구 상자를 열었다. 그녀의 전공은 사고로 훼손된 시신을 복원하는 것. 그녀는 무용호 시신의 주신의 얼굴에 특수 실리콘과 파우더를 덧칠하기 시작했다. 죽은 자를 산자처럼 만드는 것이 그녀의 평소 일이었다면 지금은 죽은 자를 다른 죽은 자로 둔갑시키는 일이었다. 음향, 붓이 피부에 닿는 사각거리는 소리, 분을 털어내는 소리.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확했다. 강 회장의 깊은 팔자주름, 눈가의 검버섯, 그리고 살짝 삐져나온 귀 속 털까지. 서한은 마치 예술혼을 불태우듯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베드 위에는 누가 봐도 강 회장인 듯한 노인이 누워있었다. 서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 회장의 본체를 시신 가방에 넣고 지퍼를 올렸다. 그때였다. 음향, 복도 멀리서 들려오는 여러 명의 거친 발소리. 문틈으로 그림자가 비친다. 야, 여기 왜 불이 꺼져 있어? 최서아 어디 갔어? 강진우의 목소리였다. 서한은 본능적으로 전등 스위치를 끄고 강 회장이 든 카트를 구석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음향, 육중한 철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이 여자가 어딜 간 거야? 보너스 챙겨주니까 도망이라도 간 건가? 강진우와 비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한은 카트 뒤편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구두 앞코가 서아의 손가락 앞까지 다가왔다. 본부장님, 여기 베드 위에 계십니다. 입관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비서가 손가락으로 베드 위 가짜강 회장을 가리켰다. 진우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약품 냄새 독하군. 그래,
이 노인네도 이제 정말 끝이네. 죽어서라도 내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가시라고 해. 진우는 가짜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더럽다는 듯 침을 뱉고는 방을 나갔다. 음향.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 서아의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아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강 회장이든 카트를 밀고 장례식장 뒷문, 화물 승강기로 향했다. 밤 안개가 자욱한 주차장. 서아의 낡은 운구차 히어스가 시동을 걸었다. 음향. 엔진이 걸리는 육중한 진동 소리. 회장님, 이제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제발 숨을 멈추지 마세요. 서아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화려한 장례식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옥에서 도망치는 심정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목적지는 외곽의 폐쇄된 창고.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노 장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세상에서 잊힌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 입구의 검은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운구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한 창고. 이곳은 서아의 스승이 생전의 장례 비품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먼지 쌓인 공기 속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차가운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서둘러 운구차 뒷문을 열고 강 회장을 내렸다. 창고 안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다행히 스승이 쓰던 낡은 간이 침대와 보조 조명이 남아 있었다. 음향.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 조금만요,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아는 미리 준비해온 수액 세트를 꺼냈다. 병원에서 몰래 챙겨온 해독 성분의 수액이었다. 그녀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염습사로서 인체 해부학과 약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느다란 바늘이 노인의 수척한 팔에 꽂히자 투명한 액체가 느릿하게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갔다. 음향. 똑똑 수액이 떨어지는 규칙적인 소리. 서아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가락 끝은 추위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저 서아예요. 보육원 때 보내주신 책들 저 다 읽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장의사도 됐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간절한 목소리가 어두운 창고 안에 메아리 쳤다. 그때였다. 음향. 노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아의 얼굴에 멈췄다. 세워.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서아의 이름이었다. 네, 회장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서아.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아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아들에게 배신당한 노인의 처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살았구나. 네가 나를...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력을 회복하셔야 해요. 아무도 여기 몰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강 회장은 안심한 듯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아는 노인의 호흡이 아까보다 훨씬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서아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곧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버지를 화장터로 보내려는 가짜 장례식의 주인공, 강진우의 눈을 속여야 하는 지옥 같은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창고를 나서기 전 입구에 설치된 낡은 CCTV를 확인했다. 스승이 도난 방지용으로 달아두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할 서아의 유일한 눈이었다. 창고를 빠져나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서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다. 어제의 겁먹은 눈이 아니었다. 강진우, 당신이 죽였다고 믿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 당신의 그 가짜 눈물이 언제까지 통할지 두고 봐. 음향, 수백 송이의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듯한 장례식장 로비.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 강진우의 인위적인 흐느낌 소리. 장례식장 지상은 추모의 물결로 가득했다.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들이 복도를 끝도 없이 메웠고 강진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다. 서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분노를 삼켰다. 불과 몇 시간 전 지하 염습실에서 아버지의 시신에 침을 뱉던 남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음향, VIP 대기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 바깥에 소음이 차단되고 무거운 정적이 깔린다. 박 박사,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시신 상태가 그대로지? 강진우의 목소리에서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선진병원의 원장이자 강 회장의 주치의였던 박민재가 서 있었다. 그게 이상합니다. 분명 독소를 주입했으면 피부색이 더 탁해지고 부패 징후가 보여야 하는데 보존 상태가 지나치게 좋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은 노인네가 살아나기라도 한다는 거야. 진우가 박 박사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일 새벽이면 발인이야. 화장장에 들어가서 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의혹이 없어야 해. 만에 하나라도 부검 소리가 나오면 너랑 나랑 다 끝이라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최서아 그 여자가 시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보건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 건지.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보았다. 최서아. 그 보잘것없는 장의사 여자가 자꾸 신경에 거슬렸다. 음향. 다시 지하 염습실. 서아가 가짜 시신의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사각거리는 소리. 서아는 긴장된 손길로 가짜 시신의 얼굴에
특수 용액을 덧발랐다. 박 박사가 주입한 독소가 없으니 인위적으로 시신의 색을 죽여야 했다. 피부에 푸르스름한 반점을 그려넣고 입술의 생기를 완전히 지웠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염습실 문이 열렸다. 음향, 느릿하고 위협적인 구두 소리. 강진호가 혼자 들어온다. 서한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본부장님, 아직 작업 중입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베드 근처를 돌았다. 그의 시선이 가짜 시신의 얼굴에 머물렀다. 서한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시신의 얼굴 가까이 코를 가져다 대었다. 냄새가 안 나.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서아의 귓가를 때렸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왜 시체 썩는 비린내가 안 나지? 최서아 씨, 당신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진우의 손이 가짜 시신의 뺨을 거칠게 만지려던 찰나, 서아가 앞을 가로막았다. 시신의 피부가 약해져서 만지시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진우는 서아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래, 전문가라 이거지. 좋아. 하지만 내일 새벽 5시, 발인 시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당신도 이 노인네 옆자리에 눕게 될 거야. 진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서아가 아까 강 회장을 옮길 때 떨어뜨린 그녀의 코트에서 떨어진 작은 은색 단추였다. 진우는 단추를 주워들어 조명에 비춰보았다. 최서아 씨, 물건 간수 잘해. 흘리고 다니면 꼬리가 잡히는 법이니까. 음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가 고조되며 엔딩. 음향, 창고 밖은 여전히 거센 빗소리. 낡은 조리기구에서 물이 끓는 소리. 강 회장의 거친 기침 소리. 새벽 2시. 장례식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서아는 다시 창고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강 회장은 수액 덕분인지 낮보다 훨씬 생기 있는 눈으로 서아를 맞이했다. 어르신, 좀 어떠세요? 죽 좀 드셔보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강 회장은 한 입을 겨우 삼키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팔을 붙잡았다. 서아야, 이제 시간이 없다. 내일 화장을 한다고 했지? 네, 본부장님이 발인 시간을 새벽 5시로 앞당겼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지만 강 회장의 눈동자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진우 그놈이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아느냐? 서아는 숨을 죽였다. 단순히 경영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그보다 더 깊은 시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음향,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서아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멈췄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선진그룹의 후계자가 친자가 아니라니. 30년 전 죽은 내 처가 저지른 불륜의 씨앗이었지. 난 평생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아니, 내 아들이라 믿고 싶어서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얼마 전 그놈의 방탕한 생활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배신감에 젖은 노인의 눈물은 빗물보다 더 차가웠다. 내가 유언장을 고치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그놈이 선수를 친 게야. 박 박사와 짜고 나를 산채로 묻으려 한 거지. 자신의 더러운 피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아비의 목숨을 끊으려 한 게야. 강 회장은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서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내 서재 책상 밑 숨겨진 금고의 열쇠다. 그 안에 진우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물과 그놈이 저지른 횡령 자료들이 들어있다. 서아야, 네가 이걸 가져와야 한다. 서아는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강진우라는 괴물을 무너뜨릴 유일한 칼날이었다. 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아올게요. 하지만 서아의 머릿속에는 아까 강진우가 주워간 은색 단추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서아를 의심하고 있다. 지금 강 회장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세호아야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선진그룹도 나도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서아는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창고를 나서는 서아의 등 뒤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장의사가 아니었다. 거대 재벌가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운반하는 운명의 배달자였다. 음향. 거세지는 빗소리와 함께 비장한 선율이 흐르며 엔딩. 음향. 보안실의 수많은 모니터가 윙윙거리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이어진다. 강진우의 거친 호흡 소리. 강진우는 VIP 집무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어제 새벽 지하 염습실 복도의 시 CT B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여기 2시 14분. 왜 화면이 끊기지?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보안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게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인 것 같습니다. 워낙 노후된 장비라. 과부하. 아니,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거야. 진우는 손바닥 안에서 은색 단추를 굴렸다. 최서아. 그 여자가 염습실을 비운 시간과 영상이 끊긴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다. 음향. 인터폰 호출 벨 소리. 최서아 씨,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잠시 후 서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진우의 앞에 섰다. 진우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은색 단추를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이거 당신 거지? 어제 염습실 바닥에서 주웠어. 서아는 단추를 빤히 바라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제 옷에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떨어진 줄도 몰랐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초혜서 씨, 당신 주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냐? 장의사는 시체만 만지면 돼. 산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제 새벽에 그 몸뚱이 끌고 어디 갔다 왔어? 영상이 끊긴 3분 동안 당신 뭐 했냐고. 서아는 진우의 서슬퍼런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하기까지 한 눈빛이었다. 본부장님,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이 끊긴 건 장례식장 시설관리팀에 물어보셔야 할 일이지 제게 물으실 일은 아닌 것 같군요. 음향. 진우가 책상을 내리치는 쾅소리. 입 닥쳐.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 노인네랑 무슨 수작 부렸지? 시신 상태가 이상한 것도 영상이 끊긴 것도 다 내 짓이잖아. 진우의 손이 서아의 목으로 향하려는 순간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음향. 휴대폰 진동소리. 서아는 진우의 눈을 빤히 보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외곽 창고 보안 알람.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개인 창고에 외부인 침입 경보가 떠서요. 중요한 장례 비품들이 있는 곳이라 가봐야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궁금하시면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서아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포식자를 유인하는 먹잇감의 대담한 초대였다. 진우는 멈칫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리가 없다. 함정인가? 아니면 정말로 저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건가? 창고, 그래. 가보지. 당신이 거기 뭘 숨겨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우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아는 뒤돌아서며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꽉 쥐었다. 강진우, 이제 내 발로 내 지옥에 들어와. 서아는 알고 있었다. 진우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소는 강 회장이 살아있는 그 낡은 창고가 되어야 했다. 음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의 띵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배경음악이 깔리며 엔딩. 음향.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가 창고 양철 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린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서아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설치하는 금속성 소리. 강진우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 서아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를 꺼내 창고 구석 낡은 선반 위에 교묘히 설치했다. 회장님, 저 뒤쪽 캐비닛 뒤에 숨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강 회장은 수척한 얼굴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아야, 정말 괜찮겠느냐?
지금이라도 도망치거라. 진우 그놈은 인간이 아니다. 아니요, 회장님. 도망쳐봤자 평생 어둠 속에서 살 뿐이에요. 진실은 썩지 않는다는 걸 제가 오늘 그놈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거예요. 서아는 강 회장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온기는 서아에게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미리 연락해둔 이석훈 기자에게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음향.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 소리와 차 문 닫히는 소리. 라이트 불빛이 창고 틈새를 뚫고 들어왔다. 거대한 포식자의 눈처럼 서아를 비추고 있었다. 음향. 거친 발소리가 진흙을 밟으며 다가온다. 육중한 창고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강진우가 비를 맞으며 들어왔다.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진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창고 안을 훑어보았다. 여기였나? 최서아,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구석진 쓰레기통이. 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아의 앞에 섰다. 그는 서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며 비릿하게 웃었다. 여기서 뭘 숨기고 있었을까?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서 춤이라도 추고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유언장이라도 숨겨뒀어. 서아는 침착하게 진우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브로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전송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여기엔 숨길 게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두려워하는 진실은 숨겨져 있죠.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말이에요.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지워졌다. 그는 서아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음향. 서아가 신음하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 진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어차피 내일이면 아버지는 한 줌의 죄가 될 거야. 선진그룹은 내 손안에 들어오고 당신 같은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진우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은 서아의 귓가에 낫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 노인네가 감히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내 피가 어떻든 난 선진의 왕으로 살 거야. 박 박사가 준 약으로 아버지를 재울 때 그 기분. 당신은 상상도 못하겠지? 진우의 고백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서아는 고통 속에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들었지? 강진우, 네, 입으로 직접 말했어. 음향.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진우가 멈칫하며 창밖을 본다. 뭐야? 경찰인가? 최서아, 네가 감히... 진우가 서아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하지만 서아는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 진우를 향해 외쳤다. 강진우, 넌 끝났어. 네가 방금 한 말, 온 세상이 다 들었거든. 음향. 긴장감이 폭발하는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창고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엔딩. 음향. 거세게 내리치는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소리. 창고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갑다. 강진우의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 울리며 다가온다. 강진우는 서아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최서아, 내 눈엔 내가 우스워 보이지. 고작 장례식장에서 시체나 닦는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서아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서운가 보군요. 회장님이 살아계실까봐.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진우는 비릿하게 웃으며 서아의 얼굴 옆벽을 강하게 내리쳤다. 음향, 벽을 쾅 치는 소리와 함께 서아가 움찔하는 소리. 무서워, 내가? 하! 최서아, 넌 착각하고 있어.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야. 사망 진단서가 나왔고 내일이면 한 줌의 재가 될 텐데 뭐가 무서워? 진실? 그딴 건 힘 있는 놈이 만드는 게 진실이야. 진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를 서아의 얼굴에 내뿜으며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속삭였다. 그래, 내가 그랬어. 박 박사가 준 그 약. 참 좋더군.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지만 부검해도 흔적 하나 안 남는 마법 같은 약이지. 노인네가 죽어가면서 날 보던 그 눈빛. 넌 절대 모를 거야. 그 억울해 죽겠다는 눈빛을 보면서 난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거든. 음향, 천둥 소리가 창고 안을 울린다. 서아의 가슴팍에 달린 브로치 카메라의 붉은 점이 미세하게 깜빡인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30년을 아버지로 모셨잖아요. 진우의 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아버지, 그 노인네는 나를 한 번도 아들로 본 적이 없어. 늘 의심하고 시험하고. 결국엔 내 출생을 빌미로 날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지. 내가 선진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더러운 피 운운하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는 게 맞지. 진우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짓밟았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내일 발인식이 끝날 때까지 이 여자를 여기서 치우지 마. 식이 끝나면 사고로 위장해서 조용히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음향, 진우가 뒤돌아 나가는 발소리와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 지퍼가 채워지는 듯한 불길한 소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아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했다. 세화 씨, 들립니까? 이석훈 기자입니다. 다 녹화됐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건 고백. 온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선진그룹의 화려한 장례식장은 거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강진우,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으로 떨어뜨려 줄게. 음향, 빗소리가 점차 잦아들며 긴박한 바이올린 선율이 깔리며 엔딩. 음향, 장중하고 슬픈 오케스트라 선율이 장례식장 로비에 가득 울려 퍼진다. 수백 명의 웅계자. 기내는 낮은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스러허 소리, 상복의 거친 천이 스치는 소리, 선진그룹 강대현 회장의 연결식 날. 장례식장은 백합 향기와 가식적인 눈물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중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강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적절히 갈라져 있었다.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우는 조문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스쳤다. 창고에 가두어둔 최서한은 소식이 없었다. 아니, 소식이 없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다. 음향, 연결식장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는 소리. 강 회장의 생전 활동 영상이 흐르기 시작한다. 아보우님은 평생 선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남겨주신 뜻은 저 강진우가 온전히 이어받아 선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진우가 단상 위로 올라가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장내 여기저기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음향,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 실시간으로 강진우 본부장, 눈물의 추도사라는 기사가 쏟아진다. 진우는 단상 옆에 놓인 호화로운 관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얼굴을 확인한 아버지, 가짜가 누워 있었다. 잘 가요, 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선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그때였다. 관을 운구차로 옮기기 위해 장정들이 다가오고 연결식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음향, 연결식장 육중한 정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 음악이 뚝 끊기며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채, 하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최서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노인.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고 야윈 손으로 휠체어를 움켜쥔 사람. 그는 강대현 회장이었다. 음향, 장내 여기저기서 비명과도 같은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온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친다. 저게 뭐야? 회장님? 강 회장님이 살아계신 거야? 진우는 단상 위에서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순 없다는 듯 비틀거렸다. 말도 안 돼.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데. 서한은 당당하게 조문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장내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강진우 본부장님,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관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서아의 손가락이 진우 뒤에 놓인 관을 가리켰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대현 회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내가 죽기를 그렇게도 바랐느냐?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연결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음향, 긴장감이 극도로 폭발하는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엔딩. 음향, 연결식장 안에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간다. 수백 명의 웅성거림, 회장님이 살아있다는 비명 섞인 외침, 그리고 미친 듯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 강진우는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의 눈은 휠체어에 앉은 강대현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공포로 질린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아니야. 저건 아버지가 아니야. 최서아, 내 인연. 어디서 감히 우리 아버지랑 닮은 노인네를 데려와서 이런 천박한 연극을 해. 진우의 절규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진우는 미친 듯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경호원들 뭐해? 저 여자랑 저 가짜 노인네 당장 끌어내. 우리 아버지 시신을 모독하고 장례식을 망치고 있잖아. 보안 요원들이 서아와 강 회장 쪽으로 다가오려던 찰나, 강 회장이 마른 기침을 하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다. 음향,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는 소리.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누가 누구를 끌어낸다는 말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수십 년간 선진그룹을 이끌어온 제왕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다가오던 보안 요원들이 주춤하며 멈춰섰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의 눈빛은 결코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아가 단상 위 스크린을 가리키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가짜를 운운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제기했던 고백 말입니다. 음향, 삐 하는 기계음과 함께 장례식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뀐다. 강 회장의 추모 영상 대신 어두운 창고 안의 모습이 나타난다. 화면 속 진우는 광기에 찬 눈으로 소아를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 노인네가 감히 내 자리를 뺏으려 하니까. 박 박사가 준 약으로 아버지를 재울 때 그 기분, 넌 절대 모르겠지? 장내에 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막았다. 진우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저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최소아, 네가 감히.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언급하며 아버지를 비웃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이어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세상에 저럴 수가, 페류나였네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때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서아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 위 진우의 앞에 선 노인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우의 얼굴에 던졌다. 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다. 너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네가 나를 죽이려 박민재와 공모한 약물 구입 내역서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는 진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전 그냥 닥쳐라. 강 회장의 호통이 연결식장을 울렸다. 내 온 내 아들도 선진의 후계자도 아니다. 넌 그저 내 자비에 기생해온 괴물일 뿐이야. 음향. 입구에서 경찰들의 절도 있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강진우 씨, 강대현 회장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진우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최서아,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으악. 진우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연결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서아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다. 그녀의 곁에서 강 회장이 서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고생했다, 서아야. 네가 나를 그리고 선진의 자존심을 살렸구나. 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은인의 마지막 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장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음향,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이 깔리며 엔딩. 음향. 법정의 엄숙한 정적, 판사의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 쾅쾅쾅. 강진우의 화려했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 살인미수, 거액의 공금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재판 내내 진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의 다리는 힘없이 풀려버렸다. 박민재 의사 역시 면허 취소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닦던 기자들은 이제 진우의 추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선진그룹의 폐류나 가짜 후계자의 말로. 한때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이 되어 낙인 찍혔다. 음향, 선진그룹 회장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 강대현 회장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진우의 세력들을 숙청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을 서아재단이라 명명했다. 세화야, 정말 여기서 그만두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선진의 계열사 어디든 네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강 회장이 안타까운 듯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 회장 앞에 서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전 화려한 사무실보다 차가운 염습실이 더 체질에 맞나 봐요. 죽은 분들의 마지막 표정을 찾아드리는 일이 저에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깨달았거든요. 서아는 회장님이 건네는 두툼한 보상금 봉투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연고 없이 떠나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기증하고 외롭게 가신 분들을 위해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회장님도 저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강 회장은 서아의 깊은 눈동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보다 더 고귀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에필로그. 삶이 머무는 자리. 음향 6개월 후. 평화로운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작은 공방 같은 분위기의 장례식장 안.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서아는 작은 장례식장 늘봄을 열었다. 이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떠나는 이와 남겨진 이들이 가장 따뜻하게 작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서아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다듬으며 창밖을 보았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정정한 모습에 강 회장이 내렸다. 음향. 딸깍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 최 소장, 오늘도 바쁜가? 회장님,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강 회장은 서아가 내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공유한 동반자였다. 진우 그놈 면회를 다녀왔다. 여전히 원망만 가득하더군.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하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한때 내 아들이라 믿었던 시간을 이제는 용서하기로 했다. 그래야 내가 남은 생을 진짜 아버지가 아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서아는 강 회장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잘 하셨어요, 회장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기 위한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기증자들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서아는 비석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장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슬픔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스스로의 인생을 아름답게 화정해 나가는 당당한 한 여성이었다. 회장님, 저분 오늘 참 편안해 보이시죠? 서아가 가리킨 비석 너머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억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아의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음향. 따뜻하고 희망찬 피아노 선율이 고조되다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끝.